진짜 주식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3월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악재와 호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양시장이 오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52.6을 기록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건데요.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린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2,437포인트까지 1% 넘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 구간쯤에는 홍콩 항생지수가 1%가량 밀리면서 출발을 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나 보합권까지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다시금 상승으로 강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오늘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790선에서 움직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은 다시금 상승폭을 조금 넓혀가면서 0.4%가량 오른 7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원달러 환율이 장중 18원가량 급락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311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의 수급이 조금 다른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600억 원가량 오후장에 돌입할수록 점점 더 매수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메이저 수급이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오늘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각각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 수급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에 돌입한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일성신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강하게 그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구간 14만 8,3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는 공시를 냈고요. 또한 보통주 한 주당 2만 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 좋습니다. 정부의 새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다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금 28%가량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18% 급등세가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 5만 원 선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가 들썩이고 있는 이유 중국 시장의 영향 덕분이겠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제철부터 대양제강까지 철강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6에서 3%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양회해서 내수 경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철강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역시나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3월 장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빅리그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 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리그 핫 이슈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이 작년 3, 4분기에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 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작년 매출액이 26조 5,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증가해 연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4분기만 보면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액이 7조를 넘겼습니다. 쿠팡의 역대급 매출,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쿠팡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금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요즘은 같은 값이면 뭘 살까요? 같은 값이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였던 시절이 있지만 네. 요즘은 같은 값이면 빠른 배송입니다. 네. 그래서 쿠팡을 초창기에 쿠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예정돼 있는 적자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사업이 커지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쿠팡의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켓 배송이나 이런 빠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에 이제 그 배달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배송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기 회사에서 직접 기사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쿠팡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 3분기, 4분기에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특히 전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전년도죠. 동기 대비해서 200만 명 정도 유료 회원이 급증을 하면서 1,100만 명 정도의 유료 회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이마트나 백화점을 가가지고 이 상품을 보면서 그 시리얼 넘버를 보고 실제로는 쿠팡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싸고 빨리 오기 때문이고 실제 쿠팡 플레이 같은 앱도 과거에 우리가 제일 많이 다운받은 플랫폼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유튜브를 먼저 떠올리는데 국내에서 1위는 쿠팡이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쿠팡 서비스, 유료 서비스만 가입하면은 제공되는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회원 숫자도 급격하게 늘 수 있고 거기다가 빠른 배송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쿠팡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속적인 영업 적자에서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사실은 K 주식의 쓴맛을 제대로 이제 미국에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상장 가격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닝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금 더 성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과거에 이제 11번가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그 배달 플랫폼들이 있었고 지금은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 양대 산맥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과점이 지속되고 조금 볼륨이 커질수록 배송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운영 비용이 떨어진다는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쿠팡 성장성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주식와이프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쿠팡 자체 이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당시 보여지는 실적 자체가 적자였었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증시 상장했을 때 좀 부각이 됐던 게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예견이 됐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 쿠팡이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이영재 전문가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미 있는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국내 증시에 있어서 사실 과거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 그때 당시 이슈 타면서 급등세 나왔었던 이제 종목들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상 이제 물류 관련 종목들, 제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물류, 제지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의미 없이 지금 횡보 구간이 계속 되어 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모멘텀을 잃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쿠팡에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 이슈 나오면서 다시금 좀 주가에 활력이 좀 넣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지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부에서 플라스틱 사용
사용 이제 자제하면서 종이봉투백 사용 장려하게 되면서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곤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상승세는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높은 상승률 보였었던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윗골이 좀 길게 단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쿠팡의 성장세는 이제 앞으로가 계속해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사실 이제 쿠팡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 물류, 제지 쪽에 관련된 수급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 이슈가 뭐 계속 들어와서 낙수 효과를 보기에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쿠팡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 가운데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선별해 주시죠. 일단은 대표적인 쿠팡 관련주는 동방이죠. 아무래도 이제 2018년부터 쿠팡의 물류를 주로 담당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 하면 동방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지만 쿠팡 상장 이후에 사실 새로운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아까 주식 와이프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괴인데 쿠팡 자체는 성장하는 거는 긍정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거기에 딸려있는 테마주들도 같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세는 어쨌든 건 수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도 가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수급으로 몰려가는 쪽에 움직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주나 AI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기대감으로 결국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수남매 장세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내내 지금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류나 이런 쪽은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테마성을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은 제가 방송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한번 먹고 빠진 종목들은 몇 년 동안 풀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팡 상장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좀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측면에서 동방 같은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쿠팡 상장 시에 정말 급등 거의 PH를 쐈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지금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 2,000원대 초중반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쿠팡의 성장성이 좀 이어지면서 관련주가 한 번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을 크게 담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정도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쿠팡 하면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KCTC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국내 운송이나 중량물 그리고 하역, 소화물 같은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쿠팡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떴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하염없이 빠지다가 지금 브레이크는 잡혀있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저한테 똑같이 물류 일을 하는데 동방이냐 KCTC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쿠팡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방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 뉴스가 시장에 반영될 때 수남매 구간에서 반영될 때가 되면 동방이 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이 종목 역시 쿠팡이 나스닥 상장될 때 움직였던 구간 역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초 나와 있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염없이 빠졌는데 아까 이제 주식 와이프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이제 일회용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종이백을 쓰라 그랬는데 제가 요즘 편의점을 다니면은 편의점 종이백을 주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재활용 봉투를 줍니다. 그럴 거면은 미리미리 재활용 봉투를 원래부터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환경 오염을 한참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재활용 봉투를 주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좀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악재죠. 엄청난 우리 사회의 악재지만은 이런 악재를 극복하게 되면 사회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특히 저 같은 이제 세대는 X세대 계열들은 사회 변화를 정통으로 맡고 있던 세대 아닙니까? 이제 삐삐부터 시티폰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스마트폰까지 써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 항상 사회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면에서 무슨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비대면 시장 자체가
발전이 됐고 이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류 관련해서 배송들을 많이 시키실 겁니다. 저처럼 실제 매장에 가가지고 상품만 구경하고 거기서 온라인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 포장 관련주, 특히 골판지나 골판지 상자들을 제조하는 대형 포장 관련 같은 종목도 충분히 눈여겨보신다면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회용품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쿠팡 이슈보다는 포장주들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3가지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들 한번 나눠볼 텐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와이프님과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샵 3772번 문자번호 열어두고 있는데요. 주와 2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2월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한 이후 경기 회복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52.6포인트를 기록한 건데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들썩이고 있죠.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은 물론이고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만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도 들고요. 네, 주식와이프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신흥국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글로벌적인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미증시 영향, 미증시 떨어지면 당연히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져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중국 증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 떨어지면 우리 국내 증시 가장 먼저 그런 이제 여파들을 받는데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의미에서 많이 이제 때려맞다 보니까 사실 긍정적인 이슈에는 좀 면역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2월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강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좀 길을 잃고 비틀비틀 랜덤워크처럼 이제 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중국 양회 쪽에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증시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당장에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국내 증시가 언제부터 들어왔었냐면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월 기점으로 해서 종목들이 약간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스피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리오프닝 종목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11월 기간 대비해서 한 60%대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42%, 롯데 관광개발이 50%대 정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사실 좀 피로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양회 이후에 이제 소비 쪽을 볼 것이냐, 투자 쪽을 볼 것이냐,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도 그럴 게 2월달 증시 동안에는 또 철강이나 화학 쪽 섹터들이 슬슬 좀 올라오면서 중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이쪽 섹터는 이제 언제 올라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 섹터
섹터 종목들이 증시가 떨어질 때 또 올라가는, 디커플링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면 이런 리오프닝 섹터가 오히려 이제 철강 화학 종목들 살짝 좀 횡보하면서 가는 동안에 오름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도 그런 이제 순환매 흐름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리오프닝이 가장 먼저 좀 일찍 시작이 됐는데 뚜렷한 리오프닝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 기대감만 좀 시장에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인 거는 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양회 이후의 흐름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지금 확정된 그런 상황이고 당대 이후로 이제는 그 양회 이후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좀 증시 이제 부양 효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진핑 지도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책들이 딱 3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두 번째는 시장 개방 및 대외 친화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거기에다가 친성장 정책까지 이렇게 3가지 줄기를 지금 현재 시진핑 당국 내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자면은 증시에 분명한 거는 지금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이제 흐름 볼 때 너무 하방으로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또 이런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좀 큰 흐름으로 보시면서 양회 이후의 움직임 좀 주목해 보시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이제 좀 다시금 3월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올라가는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양회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째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중국 수출액을 봤을 때 작년 8월에 18%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달에는 7%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5.7%,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계속 이제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쓰지 않는 거는 반환감 정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외교의 방식은 등거리 외교라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정치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미국과 중국 어디 사이에서 우리의 이익을 찾는 그런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되게 확실하죠. 미국 쪽으로 그리고 친미 그리고 일본과 가까워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매출들은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외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부분도 중국 수출의 감소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인데 제가 뭐 전에도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의 화장품을 또 팔아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따이공 시절에 예전에 제가 중국에 국제 연애를 하던 시절에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팔아보겠다고 해서 화장품을 배에도 실어가고 비행기에도 실어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화곡동에 그 도매상가가 있거든요. 가보신 적은 아마 없을 텐데 소매상들만 이제 사는 게 아니고 화곡동에 도매상을 하면은 거래를 할 때 몇백만 원 이상 거래를 잡아놓으면은 그때 도매상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도매상으로 끊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같은이라고 하면 그런데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달팽이 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대로 다 쓸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넘버원으로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보다 오히려 유럽 쪽이나 좀 더 사회생활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쪽 화장품들, 일본 쪽 화장품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중국 쪽의 전원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화장품주나 관련주들이 테마성이나 단기적으로 시세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뭐 2년, 3년 동안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이 돼서 중국에서 반환감 정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과 함께 중국과 국내의 반한 감정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이에 대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 관련 종목을 조금 몇 가지 짚어주실 텐데 궁금한 게요. 소비주, 그리고 투자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주쌤 네.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섹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최근에 2월장에 좀 투자 관련 섹터들, 특히 철강 화학 쪽이 오름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 좀 대표적인 종목들 좀 짚어드리고 리오프닝 대장 섹터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제철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2월 달에도 철강 섹터 관련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브리핑을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양회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부양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은 당연히 건설 업계 쪽이 좀 호황을 또 다시 맞을 가능성이 높고 또 건설을 짓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 안에 철강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재들. 그래서 철강 쪽 자체도 좀 낙수 효과를 받게 될 것이다로 인해서 철강 섹터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주가상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횡보세에 나오다가 이제 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전고점 구간 돌파해주는 모습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일단 흐름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세가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눌림목 이후에 또 다시 재차 반등 주는 거 보니까 여전히 상방 움직임은 계속해서 조금씩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철강 종목들 이제 올라갈 때 땡땡 스틸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2, 3일 정도만 상승세 반짝 나오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면서 본래 주가로도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섹터들은 주가가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황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대제철의 큰 이제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가 2년 정도 조정을 좀 길게 받아준 낙폭과대 구간에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기술적으로도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올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좀 계속해서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하면서 종목 한번 살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 종목을 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화학 쪽은 지난해 완전 이제 최악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원가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기도 했었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수요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이제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적인 이제 부분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지금 적자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1 클럽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1조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 그리고 고용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그래서 112 클럽에 속하는 그런 아주 탄탄한 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 역시도 이렇게 적자 전환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석유화학 가격대가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런 이제 글로벌적인 상황들을 인식을 한 건지 롯데케미칼 쪽에서도 이제는 석유화학 쪽으로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신사업에도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30년도까지 무려 11조 가까이를 이제 투자를 해서 배터리랑 수소 쪽 사업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사업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고서 유추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석유와 관련 종목들 롯데케미칼처럼 이렇게 사업을 좀 신사업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롯데케미칼 이제 움직임 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렇게 이제 분기 실적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주가상으로는 선방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좀 지나와주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그 박스권 안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이 이제 3월 기점으로 해서 좀 업황이 괜찮아진다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쪽에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 안에 한 20만 원 선 정도까지 회복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쌤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섹터 리오프닝 중에서 이제 화장품 sek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는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화장품 섹터가 2015년도 이때 아마 이영재 전문가님이 이때 보부상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시절에는 정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공부하러 와서 화장품을 이제 자국 내에 다시 이제 팔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런 시절로 주쌤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굉장히 업황이 좋았지만 한한령이 이제 있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화장품 섹터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업종들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 시진핑의 그 양회 이후로 이렇게 대외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법인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의 이제 법인이 영업 적자에서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맥스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화장품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라고 하죠. 이전에 그냥 주가만큼 이제 회복치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 많은데 이때 아니면 화장품 섹터들이 언제 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의 이런 이제 호의적인 그런 이제 대외적인 환경은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사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나오고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월선 구간대 위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리오프닝 섹터의 이러한 상승세는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항공 섹터 이런 섹터들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눈여겨볼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의 호실적과 함께 중국 PMI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나눠드린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역시나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스캔하십시오. 그럼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을 각각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출전 종목 한 종목씩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백금 TNA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백금 관련주라기보다는 여러분 장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디텍터라든지 무전기,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레이저 디텍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쓰는 이제 레이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카메라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으면 그 차량 카메라에서 CCTV에서 어느 정도 내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지가 되잖아요. 그 감지해주는 시스템을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전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무전기 누가 쓰냐라고 하지만 실제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무전기 다 씁니다. 또 뭐 비계 칠 때나 비계 이제 나중에 이제 철거할 때도 마지막에 이제 단병 넘길 때나 이럴 때 교통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무전기를 씁니다. 그럼 무전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잘 아시는 블랙박스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2020년에 영업이익 61억이었습니다. 2021년에 100억까지 나왔고, 작년에 지금 여기 HTS는 안 나와 있는데 154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7% 정도 상승을 했던 회사입니다. 거의 뭐 매년 50%씩 실적이 상승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몇 년 동안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2007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내려볼까요? 이때 급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바닥을 잡고 나서 한번 시세가 좋을 때, 장이 좋을 때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힘을 못 쓰고 내려오고 지금 겨우 장기 평대를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못 올라오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481선을 돌파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백금 TNA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백금 TNA 언급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 대한항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주쌤이 가지고 오는 우량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출전 종목을 우량주와 중소형주 골고루 가져올까 해서 오늘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 항공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적자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물 사업 부분을 잘 키워서 결국에는 흑자 전환까지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 사실 원래 항공 매출에서 여객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냐면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 가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늘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해제가 된 상황이죠. 이제 중국의 단체 패키지 여행들도 풀리게 되면은 중국 여행 수요까지도 늘게 되면은 관련 여행 수요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인 대한항공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 주쌤이 대한항공의 또 자회사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이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지난해 리오프닝 이슈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세 굉장히 높게 나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2021년도였죠. 2021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그런 이제 여행 트래블버블 제한 이제 풀린다는 소식 들리면서 상승세가 나왔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 늘게 되면서 주가가 이후로 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다시 이제 조정받고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리오프닝 해제, 이제는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보면서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제품 일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했던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것보다 이 회사가 국제과제로 AI 관련된 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국제과제를 많이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AI 관련된 쪽으로 엮여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엮여서 올라간 종목들은 이미 뭐 쳐다보기 좀 힘들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AI 쪽 섹터가 계속 힘있게 올라갈 경우에 계속 후발주를 찾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이미 국제과제를 조금 수행했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거기다가 이 종목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종목들은 실적이 기적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2020년에 62억 영업이익 찍었다가 21년에 101억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3분기까지 해서 200억 정도 198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합한 이명이 200%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주가에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번 주고 나서 지금은 저가를 올리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을 때 가격적인 부담감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탔으니까 이제 여행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행주 레드캡 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런 중소형 여행 종목들 공략할 때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행 관련 산업이 그냥 완전 그냥 바닥 그 이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적자 전환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랑풍선을 잠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그래도 늘긴 했지만 과거에 그 적자 폭이 원체 지금 크다 보니까 자본 잠식까지도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해서 나는 그 여행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찾아야지 하다가 실적 안 보시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공략하시다가 지금 3월 회계감사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된통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쌤이 톡방에 오늘은 그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주쌤이 딱 리스트로 뽑아서 아까 점심시간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 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좀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쌤 톡방 무료로 지금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넘어오셔서 내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매출 실적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실적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레드캡 투어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행 사업도 하지만 렌터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여행 많이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렌터카 타고서 여행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었을 거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빌릴 때 코로나 때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들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떠나다 보니까 렌터카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렌터카 사업의 수혜를 받으면서 레드캡 투어가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선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은 렌터카 쪽에서 끌어주고 이제는 밀어주는 구간이 여행 사업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낙폭 과대 지금 이후에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긴 하지만 저점을 서서히 지금 높이면서 삼각 수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 형태로 갈 때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급이나 재료 이슈가 한 번만 더 터져준다면은 방향성 상방으로 가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구간에서 이 삼각 수렴 형태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손절 잡기도 그리고 또 대응하기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캡 투어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OCI 들어보겠습니다.
한때는 남자의 종목이었던 적이 있었죠. 저도 그 당시에 뉴스 때 이제 그 당시에 저도 매매도 해봤던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억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자의 주식이라고 했던 2010년도에는 그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던 때였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공급 과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을 세우면서 다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폴리실리콘은 그 원자재보다는 그걸 가공할 때 드는 전기세가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보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전기값이 쌉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전기를 수급하면서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많이 상승해서 $4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4% 그리고 영업이익 56% 정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 순매수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죠. 그 얘기는 지금 주가를 매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큰 손들은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들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부족해가지고 겨울을 힘들게 겪었던 유럽 그리고 어쨌든 원전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 전쟁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들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올해 최대 3만 톤 규모의 증설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성장성 더 기대가 되는 종목 OCI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식와이프의 캠트로닉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캠트로닉스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K 반도체 칩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관련 소재를 국산화한 이력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2024년도에는 자율주행을 이제 4단계 정도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7년도에는 정부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상용화를. 근데 캠트로닉스 쪽에서는 사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 ADAS 기술까지 보유한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산업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실적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업황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높아서 사실 업황 실적 안 좋은 기업들 많은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지금 3월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캠트로닉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주쌤이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봉, 매집봉이 한번 떴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인데 이 종목 일단은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 출전 후보 종목 들어봤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출전 종목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저는 OCI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분명히 계속 하나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대본을 쓸 때는 95,000원에서 매수가를 95,000원 잡았는데 지금 97,000원입니다. 2,000원.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97,000원에서 95,000원 정도 잡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온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주식와이프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캠트로닉스 선정해봤고요. 단기 손절가랑 그리고 스윙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지금 21선 흐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주쌤이 말씀드린 기준봉 구간에서 시가 구간 이탈 여부로 손절가 잡아드리면서 16,500원 손절가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스윙 관점에서는 상방으로 21,000원 구간대 일단은 1차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스윙 관점에서 23,000원까지 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오는 구간 보면서 추가 상향 이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1,000원 이렇게 1차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선적을 해주셨습니다. 21,000원, 손절가는 16,500원.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월 첫 거래일 마무리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세요. 마찬가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3월 첫 거래일 마무리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